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장 탄력성 할게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응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탄력도,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뭐 외부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이러면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에 충격이 발생했어요. 이 충격은 뭐 다 나올 수 있어. 정부가 조세라는 폭탄을 던졌을 때 경제에 미치는 뭐 영향, 효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있냐 없냐 그런 것도 본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의 정도, 이거를 우리가 수치화로 나타내서 측정하려고 해. 요거를 우리가 탄력도,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냥 조세뿐만 아니라 가격을 뭐 인상하거나, 아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소비량이 팍 주는가, 뭐 그런 것들이 탄력성이 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기업이 아니면 봄맞이 해가지고 가정의 달이다라고 해서요 가격 인하를 하기도 합니다. 이벤트를 하는 거지. 왜 이벤트를 할까요? 아니,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텐데, 소비가 증가해요. Q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증가하게 되면 가격 인하에 효과가 없겠지. 그래서 가격을 낮췄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엄청 많이 오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가격을 깎아줘서 손해를 보지만 박리담회로 많은 판매량을 통해 가지고 이득이 될 거야. 그래서 가격 인하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득일까, 총수입이 증가할까, 요거를 지금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총수입이라는 것은 뒤에 어차피 쓸 건데 판매 수입이라고도 할 거예요. 판매 수입. 그래서 이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량이요. 판매량.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P 곱하기 Q,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매 수입, 총 수입이 증가하려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판매량이 많이 팔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가 부호가 반대로 작동하게 되면 그때는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어떤 게 더 많이 크게 변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격을 인하했어.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소비가 증가했어. 자, 이건 예를 들어서 할까요?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에요. 1,000원. 이때 Q가 몇 개 팔렸냐면 10개 이렇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TR이라 쓸 거야. 토탈 레버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개 하게 되면 10,000원. 뭐 계산은 안 할게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가격을 인하했다 할게요. 가격을 인하했어. 가정의 달 맞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500원 이렇게 인하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서 30개가 판매가 됐어. 그럼 총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짜리로 낮춰졌으니까 하나 팔 때마다 100원 벌던 걸 500원 벌게 되니까 손해잖아. 하나 팔 때마다 500원 못 받지만 그래도 판매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총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요거는 그냥 단순히 10,000원 이렇게 되니까 증가해. 근데 만약에 가격이 똑같이 500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했어. 근데 소비량이 증가하긴 증가했는데 한 15개만 이렇게 증가했어. 약간 10개에서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조금 증가했네.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원짜리 15개 판매가 되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가격을 인하해야 될까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인하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가격 인하에 대해서 Q가 크게 증가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이라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 여기 나와 있는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건 다 우리가 탄력성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놀랬지. 지난주에도 갑자기 빨리 안 끝냅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해서 제가 빨리 끝냈더니 다 같이 반응이 막 이렇게 호응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탄력적으로 반응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도 일찍 끝낼까요 했더니 반응이 시큰둥해. 뭐야 지난주도 일찍 끝냈는데 올해도 일찍 끝내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반응이 시큰둥한 거니까 비탄력적이다 아니면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페이지 가보시면 이것저것 단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시다. 수요에 대한 탄력성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우리 수요 함수 다시 한번 살짝 써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뭐 기호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Q야, Q. 퀀트 해서 수량. 그리고 요거는 X 해서 XJ. 요거는 디맨드 해서 수요. 그러니까 XJ의 수요량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 XJ 가격도 있고 다른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기타 등등 또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시죠. 자, 나머지들은 그냥 뭐 비슷한 메커니즘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의 아니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XJ 가격이 변해서 나타내는 아니면 탄력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 있네. 이거는 가격은 가격인데 XJ랑 XJ가 아닌 다른 가격이야. 그래서 XJ가 아닌 다른 관련재야. 다른 재화 Y의 가격 변화 요거. 물론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련재라고는 쓰지 않았어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거를요 똑같이 수요에 요거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거야. XY의 크로스 그렇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 소득이라고 그랬죠. 소득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정상재고요. 소비량이 감소하면 열등재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탄력성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뭐 아이스크림, 사과 이렇게 해도 되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게 사과를 할게. 사과 시장에 외부적인 쇼크가 왔어요. 충격이 왔어요. 외생 변수가 변한 충격, 쇼크가 왔습니다. 뭐가 왔다고 했나요? 태풍이 불었다 할게요. 태풍. 이렇게요.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한 균형 분석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 이거는 뭐냐면 영향이 있게 없게 이렇게 했습니다. 영향이 없으면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태풍이 불었더니 저기 수요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뭐 그냥 끝. 근데 공급에는 영향이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스텝 2 영향이 플러스 영향이니 마이너스 영향이니 요거요. 자, 그래서 태풍으로 하면 태풍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풍이 수요에는 영향이 없어요. 태풍이 공급에는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근데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뭐 생산을 감소시키겠지. 그럼 네거티브한 충격이야. 그래서 공급에 충격이 있고 공급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사과 생산을 많이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과의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태풍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 상방 이동하는 거고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을 비교해서 균형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 그건데 뭐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볼게요. 여기서는 부정적이라고 얼마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영향을 미쳤니? 그 태풍의 영향이 뉴스에 나왔는데 잘 대비를 해서 뭐 별로 농가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태풍에 그렇게 뭐 큰 피해가 없었네. 뭐 그런데 충격적이지 않네. 근데 태풍에 커다란 충격적이네. 그럼 이제 탄력성이 크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수요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세 가지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럼 측정하는 게 목적인데 살짝 여기 볼게요. 요거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이렇게 씁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거는 지금 뭐가 변했다고? 가격이 변한 거야. 사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사과에 당연히 이제 수요에 대한 거니까 가로로 묶을게요. 가격이 변했을 때 사과 수요량에 얼마나 영향 미치니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측정할 때요, 경작은 또 역시 뭐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 거긴 하지만 뭔가를 측정하려고 해. 그러니까 또 과학 아니겠습니까? 물리는 보이지 않는 뭐 물리학은 힘을 측정한다거나 뭐 천문학이나 화학도 뭐 막 아무튼 이런 걸 매저하고 측정하는 거니까 경작도 늘상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때 탄력성을 계산할 때 변화율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거야. 그래서 가격에 충격 주는 게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가격의 변화율 대비. 자, 수요량이 마이너스로 변하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그거를 변화율로 얘기할 거야. 변화율이라는 건 이제 퍼센트지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X의 가격이 원래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곱하기 10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이 원래 몇 개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요거 100은 지워지니까 없애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델타끼리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델타 QX, 델타 P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QX랑 PX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쓸 겁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율로 하는 것은 뭔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측정 시 어떤 단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원래 관심사는 이제 변화 크기만 사실 봐도 되는데, 센티미터로 했을 때 만약에 100cm에서 뭔가 110cm로 변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서 변했니 하면 센티미터로 하면 10만큼 변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미터로 바꿔버리게 되면 1m가 1.1m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게 0.1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아니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딱 했을 때 저쪽에 대응되는 반응하는 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그걸 측정하려고 해. 사실 우리가 뭐 늘상 그런 것처럼 내가 성적이 2점 올랐어. 근데 이게 98점에서 2점 올랐는지 40점에서 2점 올랐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의미가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10만큼 변했다? 뭐 0.1만큼 변했다? 그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퍼센트로 하면 얘는 100분의 10 1분의 0.1 하니까 똑같이 센티미터로 하든 미터로 측정하던 10%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분의 0.1 이렇게 되면 단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변화율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계산하는 거 뭐 뒤에 나와 있긴 한데요. 거기 8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1페이지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를 보시면 자, 이거 탄력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뭐 기호는 마음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 가격해서 프라이스 이렇게 쓰고요. 뭐 입실론 같이 쓰거나 이렇게 쓰기도 해요. 탄력성의 그 표현 때문에 x제니까 뭐 x제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게 언제 커지나 한번 볼게요. 언제 이 재화가 가격에 민감할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많은 요인들이 있어. 근데 첫 번째 요인을 보시면 필수제와 사치제 한번 볼게요. 필수제와 사치제. 원래는 이 필수제와 사치제는요, 그 소득에 대한 뭐 탄력성 가지고 하는 게 원래 기본으로 맞는데 가격 탄력 가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자, 82페이지 가보시면 81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뭐 쌀이라든가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잖아. 이런 것들은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없어요. 쌀이라든가 이런 거요. 아니 또 뭐가 있을까? 뭐 담배? 이게 또 많이 피우는 사람은 필수제더라고.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2깍 뭐 이렇게 피는 사람도 봤고요. 저는 쉬는 시간에 도대체 넌 뭐 하냐? 사실은 더워가지고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건데 이게 쉬었다는 증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나가시거나 엎드려 주무시거나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쉴 때는 믹스 커피를 먹어요. 근데 이제 믹스 커피를 쉬는 시간마다 먹으니까 3시간 수업하면 3잔 마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만 8시간 한다 그러면 8잔 마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뭔가 담배 피는 사람은 잠깐 1시간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그럼 잠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다시 와야 되고 뭐 그게 이제 뭐 습관인 거지 그것도. 아무튼 그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쌀과 담배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담배 가격이 비싸지면 가격이 인상되면 그래도 뭐 쌀은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한테 쌀보다 담배가 더 필수적이다 그럼 밥은 안 먹고 굶어도 담배는 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네 필수제 같은 경우는 소비가 어떻게 돼요?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가격이 싸졌어. 학식 보니까 뭐 아침 식사가 뭐 1,000원짜리 식사가 생겼어. 그러면 아침 막 한 3-4그릇 먹고 막 3-4끼 먹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 위장의 크기도 제한돼 있으니까 하루에 뭐 3끼 먹더라도 그냥 조금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요. 반면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 적절한 예인지 금목걸이, 금팔찌, 뭐 보트 이런 거요. 이 사치제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에 사실은 뭐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뭐 이렇게 뭐 명품 가방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가격이 인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50% 가격 할인 이렇게 되면 막 달려간다고. 휴강하고 막 달려가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때 아니면 못 사니까. 뭐 이런 것들 가격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좀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내용은 뭐냐면 거기요 사치제냐 필수제냐 이게 정해진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저기 있는 명품 가방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사치제일 수 있는데 재벌집 회장이나 재벌집 뭐 막내 아들한테는 그게 뭘 사치제야. 껌값이지 뭐. 그냥 벌써 가방도 집에 한 몇십 개 있는데 가격 비싸도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그냥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거기 TV 같은 건 옛날에 사치제에 가까웠지. 그래가지고 동네 TV가 있어서 뭐 경기 축구 경기 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TV가 다 있고 또 요즘은 어디까지 가요? 열등제 비슷해가지고 TV를 안 두는 집도 있어요. 뭐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재화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랑 연결돼 있는데 대체제가 많냐 적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제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경쟁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라 이런 거 생각하면 콜라의 대체제 좀 많지 않습니까?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정 목마른데 콜라 먹는 사람 그러면 물 먹어도 되고 뭐 아니면 커피 마셔도 되니까 이렇게
콜라의 가격이 인상했잖아. 그러면 다른 데로 이렇게 피신할 때가 되게 많아.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게 되면은, 대체재가 많게 되면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담배 같은 경우 한번 볼게. 뭐 담배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그닥 많지 않다고. 뭐 있어요? 뭐 대마 이렇게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 누가 어떤 연예인 또 마약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입이 심심해가지고 뭐 이거 구름 과자라고 말하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자를 먹어야 돼가지고 이제 또 대신 뭐 뚱뚱해지고 뭐 그렇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대체할 만한 게 별로 없으면 비탄력적이다. 아시겠죠? 거기 뭐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음 세 번째. 네, 맞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분모 소득에서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싼 거에 따라서 지출액, 요거 이 지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위에 얘기한 요 가격이 만약에 500만 원짜리를 할게요, 가방이. 근데 소득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치스럽다는 게 뭐예요? 내가 버는 소득보다 분에 넘치게 막 이렇게 과하게 소비하는 경우 뭐 과소비 사치스럽다 이럴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재벌 회장들이 저 뭐 한 1년에 500억씩 버는 사람이 500만 원이 1000만 원 됐다? 저거는 그냥 껌값하고 비슷하잖아. 껌값이 뭐 껌을 씹고 싶은데 1000원에서 1100원 올랐다?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소비를 안 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 내가 밑에 분모에 전체 버는 소득에서 거긴 가계 예산이라 했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장의 범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시장에 대한 범위.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살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이걸 합시다. 담배라고 할게요. 담배 이렇게.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담배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으니까 담배 전체는 탄력성이 작아요. 담배라는 상품의 전체 요거는 탄력성이,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 가격 탄력성이야. 탄력성이 차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담배가 전체 상품이 아니라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야옹이 그림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파나? 솔. 옛날에 뭐 디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어떤 마케팅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응모해가지고 만들었던 썰도 있던데 좋아요. 텟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이름 뭐 또 뭐 아무튼 이런 담배들이 있다 할게요. 뭐 등등등.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 담배라는 브랜드 요거 하나만 놓고 볼게요. 얘가 만약에 가격이 인상됐어. 딴 거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요거 입장에서 봤을 땐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잖아. 그러니까 요 개별 상품에 대해서는 탄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담배 전체로 봤을 땐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브랜드 하나에 그거 말고 자동차 전체 이렇게 봤을 때 뭐 다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카콜라 하나는 탄력성이 큰데 음료수 전체 시장의 가격이 다 올랐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음료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마셔야 되니까 비탄력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의 길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기와 장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는 짧은 기간이고요, 장기는 긴 기간인데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 할게. 휘발유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은 이렇게 감소하지만 조금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단기에는 조금 감소해서 그냥 뭐 차를 안 갖고 다닌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휘발유 가격이 계속 비싼 거야. 비싼 채로 계속 유지가 되면 시간이 오래 가면 이거 계속 우리가 버틸 수 없잖아. 그래서 긴 시간이 흐르면
긴 시간 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휘발유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어떤 연료 에너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휘발유를 적게 쓰는 열 효율이 좋은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장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체 상품을 개발하겠지. 대체재가 증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뭐 어쩔 수 없고 새로운 무슨 친재생 에너지니 뭐 친환경 에너지니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도 들고 뭐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휘발유 그냥 좀 줄이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계속 비싸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거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게 되면은 뭐 할 수 없이 빨리 그 대체 에너지 만드는 시간을 더 땡겨 가지고 우리가 휘발유에 대한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83페이지 뒤에 그 탄력성 측정하는 거 간단하게 책에는 뭐 원래 가격에다 막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86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그 측정하는 거를요 살짝 말씀드리고 이 탄력성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탄력성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소비자 선택 이런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간고사 관련해서 우리 객관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책 뒤에 거기 뭐 연수 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 도서관이나 이런데 보면 객관식 뭐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객관식 문제 좀 풀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맹쾌 경제학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뒤에 보면 연수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객관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 되면은 맹쾌 경제학은 그 뒤에 책 뒤에 연수 문제 해설을 좀 올릴까 하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못 올리긴 하는데 올리면 그거 그냥 책 없어도 돼. 거기 제가 PPT를 좀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거니까 보고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 시험 날짜는 8주차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8주차가 며칠이에요? 무슨 며칠이에요? 계산돼요? 18일? 18일 8주차 아무튼 그러면 한 6주차쯤 해가지고 다음 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7주차에 해가지고 지금이 오늘이 5주차인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8주차에 본다 화요일날 저녁에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